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오늘은 주간 네트워크 시간으로 11월 둘째 주에 올라온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마케팅신문에 올라온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난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뜻하는 위드 코로나로 방역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시설 이용 인원 제한도 전보다 완화되었고요. 그런데 다단계 판매업체에 비즈니스 센터를 방문하는 판매원의 발길은 여전히 적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 방역 체계를 전환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요. 이처럼 회사를 방문하는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 위 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화되면서 제품 주문, 사업 설명, 세미나 등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채널이 자리를 잡았고요. 사업자들도 이러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사업의 성과가 드러나면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더 효과적이라는 사업자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의 장점으로 인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오프라인 활동과 함께 온라인 비즈니스 환경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전처럼 오프라인 미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21년 3분기 다단계 판매업체에 관한 주요 정보 변경 내용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판법이 규정하고 있는 6종류의 특서 판매업종 가운데 유일하게 다단계 판매업에 관해서만 매분기별로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2006년도부터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단계 판매업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업종에 비해 규제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3, 4분기 동안 신규로 등록한 다단계 판매업체는 MZ글로벌, 오르네트워크, 영진 등 3개 업체이며 폐업한 업체는 포데이즈 코리아, 투인 코리아, 글로벌 리더 코리아, 포바디, 다운 코리아 등 5개 회사입니다. 신규로 등록한 업체 가운데 주식회사 영진은 후원 방문 판매에서 넘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명칭을 변경한 회사는 3개 업체인데요. 오르네트워크가 오로코리아로, 마이크로바이옴 글로벌이 힐리빙으로, 엘라이프가 경성제약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11월 1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그리고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함께 주최한 방문판매법 개정 방향 공동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소비자법학회 소속 교수들이 다단계 판매 후원수당 기준 변경 통지기간과 청약 철회기간 그리고 개별 재화 가격 제한과 후원수당 지급 비율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이어서 패널들이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단계 판매에 대한 방판법의 과도한 규제를 이제는 풀 때가 되었다는 의견과 함께 일부 문제가 있는 기업들과 빈도가 낮게 발생하는 위법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기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제품 소식입니다. 시너지 코리아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폴루션 2종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 및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안티폴루션 화장품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시너지가 선보인 안티폴루션 라인은 엑스폴리에이팅 클렌저와 리바이탈라이징 컨센트레이트 2종입니다. 엑스폴리에이팅 클렌저는 외부 오염물질과 함께 엉킨 피부 잔여물을 깨끗하게 세정하는 저자극 딥 클렌저로 자극 없이 모공과 각질을 케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바이탈라이징 컨센트레이트는 초미세먼지를 차단하고 피부에 깊고 빠르게
항산화 영양을 공급하는 보습 세럼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넥스트 이코노미의 올라온 소식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국내외 건강기능식품 시장 분석 자료를 담은 2021 건강기능식품 시장 현황 및 소비자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전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16개 지역별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 5천 가구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데이터를 활용해서 국내 산업 현황을 기능성 원료별, 유통 채널별, 제형별로 분석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회원사에게는 무료로 배포되지만 비회원사의 경우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올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조합사 직원 및 판매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실시하면서 장학생 선발 요강을 공지하였습니다. 지원 대상 및 선발 인원은 특판조합의 조합사 직원 및 판매원의 대학생 자녀 중에서 총 25명을 선발하는데 조합사 직원 및 판매원의 가정이 사회 배려 대상인 경우이거나 또는 자녀의 장래성 및 성적이 우수한 자 중에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8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떠들썩하게 했던 2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인 제2유그룹 사건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제2유 사건에 연루됐던 이들이 최근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즉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7일 아쉬세븐 대표 엄모 씨와 관계자 64명을 유사수신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피해액이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 중 10명이 과거 제2유 사건에도 가담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